실버바도 혹시 가짜가 있는지. 가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양측이 소리 나잖아요. 자꾸 속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이거 다 알려드려도 되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하나다이아몬드의 박창원입니다. 하나다이아몬드의 장은택입니다. 최근에 은거래가 되게 많이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화해서 똑같은 부분을 문의하시는데 제일 문의가 많은 게 한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실버바랑 그래뉼 둘 중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둘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나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걸 사도 괜찮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거래가 가장 쉬운 게 여기 보면은 실버바 같은 경우는 포나인이라고 적혀 있고 홀마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에서도 믿고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래뉼 같은 경우는 이게 알갱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포나인인지 또는 39인지 이렇게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간에서는 이런 실버바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뉼 같은 경우가 39과 49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49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되게 균일하게 있어요.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균일하고 39 같은 경우는 알갱이 크기가 좀 들썩들썩,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제 이게 39 같은 경우는 뭐 은수저나 목걸이나 이런 것들, 뭐 금을 다 재련해가지고 다 금과 은과 동과 이렇게 다 구분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지만 알갱이들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실버바가 검게 변했을 때 왜 검게 변하는 거고 이게 검게 변했을 때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똥값이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버라는 것은 옛날부터 어떤 독에 넣었을 때 색깔이 변한다. 그리고 당연히 그게 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변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또 재련을 해서 재탄생 시킬 때 그런 것들은 싹 없어지고 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금 역시도 조금 더 색깔 좀 진해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커멓게는 변하지 않는데 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보면은 검게 공기하고 닿는 부분은 좀 검게 색깔이 변해서 검게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실버바도 혹시 가짜가 있는지. 가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금괴도 가짜 금괴가 있을 수 있고 뭐 금 제품도 가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냥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서울 주얼리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종로에 있어요. 거기에서 의뢰하셔가지고 이 제품의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같은 걸로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순도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떤 걸 실버바를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건지. 실버바뿐만이 아니고 실버바가 이제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찍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구매하는 거 말고 요것도 포함하지만 어디에서 구매했는지를 보증서에다가 날짜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문제가 됐을 때 소매점이라든지 거기에서 뭐 이걸 책임져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금도 마찬가지지만 은에서도 그렇게 먼 곳에서 거래할 때는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버바도 39, 49이 있나요? 지금은 금도 마찬가지지만 49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비싸게 판매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버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똑같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 가격이 오르면은 다 같이 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뭐 제일 좋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49을 위주로 거래는 되지만 39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은값이 요즘 너무 요동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근뿐만이 아니고 예전에서도 은 가격이 이렇게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이번 3월에도 사실 되게 많이 오를 줄 알고 있었어요. 구조적으로 많은 실물을 되게 요구한다. 페이퍼가 아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많이 투자를 했는데 또 갑자기 확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로 인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 바로 전에 은가격이 바로 팍 폭락하는 거, 그리고 실물로 많이 인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오다가 왔을 때 다 셧다운 된다든지 거래가 정지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스당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상하이에서는 실물 거래소에서는 $90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고 한 20% 이상이 그렇게 되면 비싼 거거든요.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라갈지는 사실 모르지만 양측이 손은 알잖아요. 자꾸 속지는 않는다. 그래서 언젠가는 올라가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은값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지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에 한참 올라갔을 때는 프리미엄이 뭐 거의 130%, 뭐 30% 이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때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표님 말씀은 종이금, 그래서 선물보다는 현물이 훨씬 낫다. 현물이 낫죠. 서로 그냥 있지도 않은 은을 있다라고 판매를 하는 종이보다는 나중에 그걸 서로가 못 믿은 상황에서 대량 인출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 오다가 있을 때는 진짜 큰 어떤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그 은을 채워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이거 다 알려드려도 되는 거 맞죠?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